자,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반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라인 수업의 3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2021학년도 3월달 고3 전국 연합평가 문제를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요, 4월달에 시험을 본 4월 전국 연합평가 3학년 문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셨죠? 충분히 한번 풀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똑같은 패턴이 또 나왔죠? 자, 밑줄 친 토기에 대한 문제. 다음 여기 보니까 자, 해당하는 유물로서 적합한 거. 자, 저번에 3월달과 문제의 유형은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네요. 요번에 묻는 문제는 어디를 묻는 거예요? 요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창장강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는 신석기 문화는 허무두 문화네요. 그렇죠? 허무두 문화이고 자, 이 허무두 문화 지역에서 발견되어진 그러한 토기가 무엇이냐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1번은요.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다원커우 지역이죠. 다원커우 문화의 세 발 달린 토기네요. 그쵸? 세 발 달린 토기고 반면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조몬 토기고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바로 허무드에 멧돼지가 새겨져 있는 토기네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지역에 있는 중요 지역의 양사오 지역에서 발견되어진 양사오의 지역에서 발견된 채도라고 하는 그런 토기입니다. 답은요. 너무 쉽게 해결되네요. 4번입니다. 다음 또 황제네요. 3번, 4번 우리가 3월달, 4월달 문제 유형이 동일하죠. 선생님 기억에는 3월달도 2번 문제는 황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황제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은 산시성 한중시에 있는 장건의 묘, 장건 나왔네요. 장건의 묘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조성된 기념관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서역으로 파견된 장건 활동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건이 중국과 서역 간의 교류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했던 황제.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또 누굽니까? 한무제이네요. 한무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호라즘을 정복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원나라의 칭기스칸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2번 팔기제를 운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후금의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누르하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이거는 한무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한 사군을 설치했다. 남배에서 멸망시키고 한 국군을 설치했다. 다 한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4번에 자, 수도를 대도로 옮겼습니다. 대도로 옮겼던 칸 누구 있습니까? 쿠빌라이 칸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수도를 쿠빌라이 칸이 대도로 옮겼고요. 다음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고증학에 입각한 그러한 책이죠. 청나라 때의 걸륭제 때 이 고증학에 입각한 그러한 사고전서라는 책이 편찬되었다라는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무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자 3번에 있었네요. 다음 자, 또 승려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승려는 자 어떤 승려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이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었네요. 자료는 일본 견당사 일행의 요청을 받고 일본에 계율을 전했습니다. 계율을 전한 누구요? 감진에 대한 설명이네요. 감진의 행적을 적은 기록 중에 일부입니다. 이 자료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감진이 쇼무 태상천왕을 접견하고 수백여 명의 승려에게 수계의식을 거행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감진이 활약했던 시대가 바로 8세기의 무슨 시대입니까? 나라시대에 대한 설명이네요. 8세기 나라시대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 나와 있네요. 도다이사 건립이 되었다. 이 감진이요 나라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다이사 창립식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 도다이사가 건립된 것도 나라시대 때의 설명입니다.
다음에 법풍왕이 불교를 공인했다. 이거는 6세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달마가 중국에 선종을 전했다. 이것도 6세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윈강의 석불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가 북조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5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법현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에 순례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것도 당연히 남조의 법현, 이게 남조 시대 때 얘기니까요. 둘 다 5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8세기 나라 시대 때에 대한 설명은 자, 1번밖에는 답이 없네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게요. 유총이 광극전에서 신하들에게 연회를 열어 진, 또 나왔네요. 이 진, 요 진이 무슨 진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의 진이다. 그래서 오호에게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간, 자, 강남으로 도망가서 동진을 세운 그 진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동진이 나와 있네요. 사마해가 동진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남조, 동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네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4번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화북 지역에서 오호가 세력을 확장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거란 얘기니까요. 11세기의 설명이고요. 외가 백강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7세기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효 문제가 수도를 로아양으로 옮겼다. 북위의 황제였던 효 문제잖아요. 이건 5세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부여족의 일부가 졸본으로 이동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잖아요. BC 기원전 1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배경이 되는 가장 적절한 사건은 바로 오호의 침입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요게 답이네요. 자, 다음에 5번. 가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대무예가 죽자 그의 아들인 대흠무가 왕위에 올라 연호를 대흠이라고 꽂혔다. 자, 대흠무는 도읍을 호란하의 동쪽에 있는 상경, 나와 있네요. 상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가의 중정대 나와 있네요. 중정대에는 대중정 한 명이 있는데 지금은 사정의 아래이다. 문정원에는 감을 두는데 그 아래에 소감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 봤을 때 연호를 대흥이라 썼고 수도가 상경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고, 다음에 앞에가 다 뭡니까? 대조영의 후예들, 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적 성격이고, 다음에 중앙정치기구로서 중정대, 관리 감찰했던 중정대가 있고요. 다음에 서적을 관리했던 문정원이라고 하는 또 지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 국가는 당연히 어떤 나라요? 발해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발해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네요. 발해 국가에 대한 통치체제요. 지방에 가루가치를 파견했다. 이거 원나라 몽골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2번 제사를 감당하는 신기관을 두었다. 이건 일본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자, 신기관을 두었던 것은 바로 일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남명관제와 북명관제를 두었다. 이거 거란 얘기죠. 요 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을 두었습니다. 요게 답이네요. 그렇죠? 주자감. 발해에 중앙유교교육기관이 주자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성을 두었다. 문화성을 둔 것은 수나라, 당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이성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수나라 때에는 중서성과 문화성이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자, 문화성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은요, 4번밖에는 답이 없네요. 다음 6번으로 넘어왔는데요. 빨리 넘어왔네요. 문제들이 쉬워서요. 자, 가 왕조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자료는 정해태자 묘에 그려진 예빈도입니다. 그림에는 누구의 관리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뭇의 수도 장안 나와 있네요. 수도가 장안이라고 그랬어요. 장안은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왕래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가는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당나라에 대한 얘기이네요. 그렇죠? 당나라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왔었고 이때 우리 통일신라에도 최초원 같은 그러한 의상 같은 그러한 또 해초 같은 그러한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로 견당 유학생들이 이때 많이 집결했고요. 그런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이었고요. 그래서 국제도시로서 이 당시에 최고의 국제도시였다라는 얘기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요, 이러한 외국의 이러한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개방성이 두드러졌다라는 설명까지 했었는데요. 자, 이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얘기했네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1번 사하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하를 멸망시킨 것은 몽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광저우에서 공행을 설치했다. 이게 청나라 얘기죠. 청나라 공행무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토번에 화봉공주를 파견했습니다. 요게 답이네요. 그렇죠? 자, 토번에 화봉공주를 파견했습니다. 이 송첸칸포가 있을 때 문성공주를 이때 파견하기도 했었습니다 라는 얘기 했고요. 다음에 자 왜 노국왕에게 금도장을 하사했던 것은 바로 후한 때의 설명이고요. 다음에 5번 쩌능따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베트남의 13세기 쩐 왕조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당시엔 몽골군이니까요. 당나라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얘기이네요. 자 16번 문제도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쉬운 문제였었습니다. 다음에 7번으로 넘어왔네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아구다가 나왔습니다. 자, 아구다가 나왔고요. 자, 이 나라를 건국한 아구다가 마침내 연호를 세우고 국호를 이 나라다라고 하였습니다. 아구다가 보낸 사신이 카이펑에 도착하자 송의 황제는 채경과 동관으로 하여금 거란을 협공할 방안을 논의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나라와 송나라가 거란을 협공해서 결국은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나라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요? 금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금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얘기이네요. 자, 이 금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비에스 멸망시켰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연행사를 파견했습니다. 이게 조선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조선이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을 연행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맹한 모국제, 이원적인 지방 통치체제인 맹한 모국제, 맹한과 모국제로 통치했다. 맞네요. 다음에 자, 선우 아래 좌연왕과 우연왕을 도왔다. 저 요거는 어디 흉노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흉노에 대한 설명이고요. 베트남 북부의 안남, 도호부, 도독부 같은 것들을 설치한 것은 다 어디였습니까? 점령 지역에 도호부나 도독부를 설치했던 것은 바로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자, 여기서 금나라에 대한 설명은요. 매간모국제이죠. 반면에 거란은 뭐였습니까? 이 나라는 남명관제, 풍명관제 이렇게 이원적인 지배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쵸?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잠시만요. 자, 8번은 보니까 이 학문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입니다. 이 학문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자, 이 학문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몽요결은 조선시대에 이 학문을 발전시킨 이이가 저술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주희가 집대성한 이 학문의 수양 방법인 거경공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안 등을 담겨 있습니다. 주희가 집대성한 이 학문은 뭐냐 이런 얘기죠. 이 학문은 뭘까요? 성리학이네요. 그렇죠? 이 학문은 성리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성리학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죠. 자, 1번. 자, 한국은 골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골품제하고 이 성리학과는 관계가 없죠. 다음 한국은 독서 산품과가 실시되었다. 관련 있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냅두고요. 다음 3번. 중국에 제자백가가 출현했습니다. 제자백가가 출현했다. 이것이 동아시아에 끼친 성리학에 끼친 영향은 아니죠.
다음 일본은 다이오 율령이 반포되었다. 다이오 율령이 반포되는 것은 당나라의 유학이니까 훈구학의 영향이지 성리학의 영향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일본은 사서 오경 외훈이 저술됐다. 요게 답이네요. 그렇죠? 자, 후지와라 세이카 이때요. 그렇죠?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때 조선의 성리학자 강항의 그렇죠? 강항의 성리학자 강항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임진왜란 이후에 자, 강항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강항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 연구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사서 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후지와라 세이카의 저서를 남기게 된 건 성리학이죠. 답은 5번이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얘기고 자, 다음요. 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막부 시기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막부는 무슨 막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데지마 인공섬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나가사키의 인공섬. 데지마를 떠난 네덜란드 상관장 일행이 코끼리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막부는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하였으나 네덜란드 상인에게는 데지마의 무역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후 네덜란드 상관장은 정기적으로 쇼군을 아련하고 코끼리, 낙타 등을 선물로 바쳤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 막부는 당연히 무슨 막부요?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 조선 후기 청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대동국 시행한 거 맞지요. 다음 한국의 청해진을 설치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고요. 다음 강남 지역에 청나라의 시진, 중소도시에 시진이라고 하는 시장이 발달했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에 산시상인 당연히 맞는 거고 휘저우 상인 같은 그러한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활약했다라고 하는 게 청나라의 얘기 맞는 얘기죠. 다음에 에도마쿠 시대 때 조카마치라고 하는 상업도시가 발전했다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 시기의 상황이 아닌 것은요. 이들은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얘기하는 거니까요. 시기적으로 한참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 설명이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자, 뭐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다음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가는요. 자, 이곳은 포토시, 광산에서 원주민이 이를 생산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대량의 무엇은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갈레온 선호를 통해서 마닐라로 운반되어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등과 교환되었습니다. 자, 이 멕시코로부터 에스파냐로 들어왔던 이 자원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중국의 비단, 도자기 등과 교환해 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실버, 은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는 은입니다. 자, 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번. 삼포회란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은과 삼포회란은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삼포에서 폭동을 일으킨 게 삼포회란 아닙니까? 다음 니연, 한국, 외관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된 주요 상품이었다. 이건 인삼에 대한 설명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수출된 것은 인삼이잖아요. 다음 디귿, 중국은 일조 편법으로 세금 납부에 이용되었다. 일조 편법, 명나라 때의 일조 편법, 청나라 때의 지정언제 모두 다 화폐로 걷는 것이 아니라 뭐로 세금을 걷었다는 거? 은으로 세금을 거둔 그러한 세금 제도이잖아요. 다음 1번입니다. 회치법. 이거 연흥분리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때 전파시켜준 그러한 채굴 기술이잖아요. 은을 재련하는 기술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연흥분리법, 회치법이 도입되면서 은 생산량은 더욱더 증가됐다라고 하는 게 이거 답이네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디귿,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맹렬차게
달려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가 3월 달보다도 한결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3월 달 문제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4월 달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지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몇 개를 맞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그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